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이번에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도와줄 혈연, 지연, 학연, 뭐 이런 것이 없고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 모아둔 재산도 없고, 나이는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배운 것은 없고, 도와줄 친척이나 가족들은 없고, 이 완전히 사방에 막혀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인이 모은 돈이 별로 없다. 그리고 상황은 어렵고, 쓸 돈은 많고, 도움을 청할 때는 없고, 돈이 들어갈 때는 많고, 버는 데는 한정이 있고,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들어오는 돈은 한정이 되어 있고, 자, 이럴 때 그런 분들은 사면초가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면초가. 야, 이거 사면초가다. 이런 사면초가라고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면초가라고 느끼실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손을 놓고 그냥 다 포기하느냐. 아니면 그냥 매일 술 마시고 술주정을 하느냐. 인생 잘못됐어. 이 나라 잘못됐어. 이런 시스템 잘못됐어라고 불평만 하고 살 것인가. 사면초가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데 어떡하느냐. 모은 돈은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하루 종일 열 몇 시간을 일을 해도 앞은 보이지도 않고 이럴 때 어떡하느냐. 사면초가다. 이런 사면초가라고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먼저 이 사면초가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면초가. 사면초가. 한나라하고 이제 초나라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마지막 큰 싸움에서 한나라의 유방, 그 다음에 초나라의 항우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근데 이 초나라가 훨씬 싸움이 강했어요. 용맹했죠. 그래서 한나라 군대가 이제 약했는데, 이 한나라의 유방 밑에 한신이라는 아주 뛰어난 지장이 있었습니다. 이 한신이 그 한나라의 병사들 중에 초나라 말을 할 수 있는 병사를 다 모아요. 수백 명이 됐겠죠. 수천 명이 됐는지. 어쨌든 그 초나라 말을 할 수 있는 병사를 다 모아서 밤에 초나라 진영 주변으로 잠복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초나라의 군대가 훨씬 더 파워풀했죠. 한나라 군대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근데 밤에 잠복을 한 뒤에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를, 구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아리랑쯤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정말 싸울 때 용맹이 뛰어난 초나라 군사들이 밤에 구슬픈 초나라의 노래가 들리는 거죠. 사방에서. 그럼 어떻게 되나요? 기세가 꺾이게 됩니다. 기세가 꺾이면서 탈행병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 갑자기 구슬픈 노래를 들으니까 부모님 보고 싶거든. 와이프 보고 싶고 처자식 보고 싶잖아요. 죽을 기세로 싸웠던 용맹은 사라지고 탈행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규모의 탈행병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종리말, 개포 이런 용장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리말, 개포는 항우 밑에 있는 아주 뛰어난 용장들이죠. 이런 용장들도 탈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나만 하잖아요. 그래서 한나라가 초나라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유방이 한나라의 황제가 되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사면초가,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린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태, 그리고 하루 벌어서 하루 쓰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모으는 돈은 없고 이런 상황이 사면초가로 느낀다면 그것은 바로 기세가 꺾인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완전 사면초가인 상태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기세를 다시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기세를 올려야 됩니다. 꺾인 기세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 그것이 이제 키 질문이 된다는 거죠. 핵심은 꺾인 기세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 한 방울에 확 올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쓸 돈은 많고 모은 돈은 없고 하루 벌어서 하루 쓰고 뭐 사방이 막혀 있는 이런 사면 초과에 접해 있다면 뭐 그런 분들이 사실 그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세를 올려야 됩니다. 꺾인 기세를 올려야 됩니다. 자, 어떻게 올릴까요? 어떻게 올릴까요? 갑자기 복권이라도 당첨될까요? 복권 당첨, 그거는 뭐 불가능 아니지만 그런 걸 유행을 기대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자, 어쨌든 이 꺾인 사면 초과에 의해서 꺾인 이 기세를 올려야 된다. 자, 그럼 기세를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방법은 뭐 아주 뭐 매직 불리튼 방법은 아니지만 이 방법을 쓰게 되면 기세가 올라갑니다. 그 방법은 뭘까요? 긍정적 마인드, 자존심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남들에게 친절하고 1초 1초를 아끼면서 성실하고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하면 기세가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 뭐지 말장난하냐고 지금 하루하루 벌기 힘들어 죽겠는데 앞뒤가 막혔는데 무슨 긍정적 마인드, 무슨 성실, 무슨 감사한 마음을 가지냐고 말이 되냐고 라고 반문하실 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반문할 마음을 가진 분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면 초과에서 이거 움직일 틈도 없이 각박한 상황에서 하루하루 벅차게 숨이 툭툭 막히는데 긍정적 마인드를 가져라?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남들에게 친절하라? 이 무슨 웃기는 소리냐. 성실하라?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보고 뭐 어떻게 성실하라는 얘기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나처럼 본인처럼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꺾인 기세를 회복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긍정적 마인드. 아무리 지금 사면 초과 상태라도 괜찮아질 거야. 라는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막혀 있어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좋아지고 다시 극복하고 다시 발전할 수 있다는 긍정적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사면 초과 상태에서는 섣부르지도 안 되는 자존심 때문에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싸움도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왜냐 사람이 공공할 때, 마음이 공공할 때 그 섣부르지도 안 되는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미친 듯이 날뛰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당장 자존심은 쓰레기통에 버려라. 그 섣부르지도 안 됩니다. 그 택도 아닌 자존심 가지고 뭐 누가 했는 말, 누가 했는 행동, 누가 했는 표정에 의해서 자존심 상했다고 술 마시고 그거 미친 짓입니다. 자존심은 남이 나를 어떻게 하는 행동, 말, 표정에 의해서 완전히 그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기 때문에 자존심은 지금 이 순간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남들에게 친절하라. 본인이 아무리 사면 초과했다고 그것을 얼굴에 티내고 인상 쓰고 다니지 마시고 내가 사면 초과에 일단 있는 상황이라도 남들에게 친절하고 웃는 모습으로 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초를 아껴서 성실하라. 물론 성실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삶을 성실하게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소한 거에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가족들이 건강함에 감사하고 두 발 뻗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런 식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5가지 마인드를 가졌을 때 그 다음날 갑자기 사면 초과 상황이 없어지고 막 해피하게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일주 지났을 때 갑자기 막 상황이 바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왜 해야 되느냐? 분명히 그런 질문을 하시라고 생각됩니다. 긍정적 마인드, 자존심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남들에게 친절하고 1초 1초를 아끼면서 성실하고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이런 마인드로 꾸준히 살게 되면 너무나도 신기하게 의인이 나타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왜냐? 의인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보거든요. 저 사람은 되게 열악한 상황인데도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구나. 자존심을 버리고 긍정적 마인드가 있구나. 이걸 알아보는 의인이 있습니다. 그런 의인이 나타났을 때 그 의인에게 최선으로 진심으로 성의를 다해서 대하면 길이 열립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고 거기서 또 다른 의인을 만나고 또 더 큰 의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안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더 기다리셔야 되겠죠. 이게 하루 만에 갑자기 팍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의인이 나타납니다. 그 의인이 나타났을 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본인이 몰랐던 길을. 우리는 보통 이 의인을 멘토, 리더, 스승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런 의인과 멘토는 주변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인과 멘토는 그 사람들도 다 바쁩니다. 바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와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정한 의인과 멘토는 각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사면초가이면서도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성실하고 감사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런 의인들, 멘토 이런 사람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 의인의 손길을 이용한다거나 가볍게 생각해 버리면 그 의인은 바로 등을 돌립니다. 왜냐? 본인이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항상 성실한 마음, 감사한 마음, 좀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다 보면 이런 의인이 나타났을 때 최선을 다하고 진심으로 대하게 되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길에서 또 다른 의인을 만나게 되고 더 큰 의인을 만나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우리나라 속담이죠.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미국 영어입니다. 영어도 똑같은 말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사면초가인 상태에서 본인이 본인을 돕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돕지 않으면 하늘은 돕지 않습니다. 녹음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